누구나 이렇게 이론으로는 나무를 못 팔면 베어내야 나무가 되는구나, 그렇게 나무대장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 금액이 반 이상 손실을 보고 있고 그게 저장성이 없는 이런 생물이었을 경우에는 참 대처하기가 난감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손실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오늘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약 한 1200평 되는 이팝나무 농장에서 이팝나무 직경 12cm 약 한 35주 정도를 5톤째 한 대 분량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지금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초록색 띠로 묶여진 나무는 직경 15cm로 출하 가능한 선별목들을 제가 식재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따로 표시를 했고, 오늘 작업할 나무는 이렇게 검정색 테이핑으로 제가 부분 선별 출하될 자리에 제가 표시를 해서 오늘 작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선방 작업도 진행하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 둥치들과 가지들이 베어진 채로 군데군데 적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 나무 작업을 하러 왔는데 왜 나무를 이렇게 베어내고 못쓰게 만들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들었습니다. 이 밭은 제가 직접 농사 지은 농장이 아니고 지인이 열심히 자신만의 노하우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단가는 심히 내려가고, 그리고 판매 기술은 떨어지고, 그리고 식재 거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밀식으로 인해서 밭이 무너지는 것을 속절없이 보고만 있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대장이 확인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가 많은 밀식기가 있는 나무고, 나머지 나무는 식재 간격을 급속도로 벌려준다면 충분히 판매 급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장 같아서 농장주와 협의하에 전체 나무를 임대 기간을 한 3년 정도 두고 제가 3년을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농장째로 제가 매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급수는 제가 선별목으로 표시를 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식재 거리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가 할 수 없는, 그런 판매가 불가능한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선별적으로 간벌 제거 작업을 해줘야 나머지 나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판매하기는 좀 그런데 어쩌면 판매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데,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게, 지금 당장 밀식으로 인해서 밭이 무너지고 있는데 판매 가능할지 모를지 그런 큰 규격의 나무들을 놓아놔 버리면은 그 나무도 결국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무들한테 간섭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한 나무를 팔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옆에 3나무 4나무가 무너지고 그 나무도 결국 무너지는, 결국 4주 5주를 판매할 수 없는 나무로 전락시키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농장을 인수하자마자 두목체를 해놨죠. 이 두목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장비가 인입되면은 제가 이 목대를 이렇게 부셔버릴 건데, 이렇게 판매가 긴가민가한 급수들을 포함해서 판매가 불가능한 나무를 제가 이렇게 과감히 간벌 처리를 해서, 옆쪽에 지금 적치시켜 놓은 가지들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제거 작업을 해서 선별 후에 식재 간격을 넓혀주는 이런 방식으로 농장을 제가 자주 관리하고, 이 농장도 그 모델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잎이 벌써 말라있는 가지는 제가 이전에 작업을 해서 한쪽 편에 제거를 한 다음에 적치시켜 놓은 것이고, 그리고 아직 잎이 싱싱한 이런 것들은 오늘 작업하러 들어온 김에 이팝나무 12점 35주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장은 매달 오게 되면은 매달 그 성장세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베어내야 되는 나무를 또한 30주 정도 추가적으로 간벌 제거 대상목으로 선정을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옆 라인에 적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35주 작업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한 7, 80주, 약 80주 가까운 나무를 이 농장에서 식재 거리 확보를 통한 선별목으로 제가 판매하거나 제거를 한 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농장은 과감하게 식재 거리를 최우선으로 둔 다음에 관리를 해야 뒤탈이 없다, 밀식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최근에 매입한 의성군 사곡면 약 한 1200평 되는 이팝나무 농장에서 작업을 할 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말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간벌, 제거,
그리고 과감한 선별 출하를 통해서 농장을 관리한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처음에 이 한 나무를 키우는데 기회비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좋은 묘목을 식재를 하는데 토목, 식재, 그리고 물주기까지 약 한 3만원에서 4만원의 비용이 소모가 되고, 이 나무가 한 나무가 성목으로 커가는 약 한 6년에서 7년의 시간 동안 한 나무당 연간 약 한 7천원 정도의 인건비, 그리고 농지 구입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농약 비용, 그리고 농장주의 비용 모든 걸 포함해서 약 러프하게 잡아서 약 한 7천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6년 관리를 했을 때 한 나무에 한 4만원 정도 키우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제 설명으로 아실 수가 있겠죠. 초기 비용을 낮게 잡아서 3만이라 쳐도 비용 4만원을 더해버리면은 한 나무를 우리 농장에서 키워내는데, 이 성목으로 15cm를 키워내는데 약 한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근데 그 7만원이라는 돈이 한 나무만 보면 7만원이지만은 이 농장만 하더라도 지금 1200평의 밀식형으로 나무가 거의 600주에서 700주가량 지금 식재가 됐는데, 그런 나무를 600주라 치더라도 거의 4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닙니까? 나는 4천만원을 들여서 5,500만원을 벌려고 이 농장을 한 게 아니라 7,500만원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8천만원에서 최소 3배 1억 2천의 수확을 내기 위해서 나무재테크 농장을 내가 전 농장주겠죠, 심혈을 기울여 관리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무는 내가 봐도 잘 키웠는데 판매가 부진하고 단가가 내려가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식재 간격에 대한 개념은 잡고 밀식으로 대한 피해는 지금 겪고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직접 이렇게 7만원 정도의 비용, 그리고 비용뿐입니까? 거의 내가 손수 작업을 다 한다 해서 목대를 곧게고 수관을 유도시키고, 그리고 제초를 하고, 또 보시면 분소수 보이십니까? 그리고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타면은 물도 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나무를 키웠는데 비용도 7만원이라는 기회비용이 들었는데 못 쓰는 나무다, 그리고 식재 간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팔 수 있겠다고 나무를 심었는데 팔지 못해서 베어내야 되는 경우를 겪으면은 누구나 이렇게 이론으로는 나무를 못 팔면 베어내야 나무가 되는구나, 그렇게 나무대장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 금액이 반 이상 손실을 보고 있고, 그게 저장성이 없는 이런 생물이었을 경우에는 참 대처하기가 난감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한 만큼 그렇게 손실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이 한번 밀식피해를 입기 시작하면은 빠른 속도로 도미노처럼 다른 나무들도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나무를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전체 밭이 무너져 버리면은 처음에 식재를 한 비용은 제외를 하고 이 나무를 제거를 해서 뿌리를 캐낸 다음에 이 밭을 원상복구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욱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인지상 이론인데, 더욱 반대로 실질적으로 내 돈 놓고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내가 경영을 하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면 반대로 오히려 더 정리가 안 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기도매매라고 하죠. 매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상황밖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농장주는 다행히 나무대장의 지인이고 제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경북 의성의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괜찮은 비용을 들이고 이 농장을 매입해서 제가 관리한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나무대장 같은 그런 지인이 없는 그런 일반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인터넷으로 치면은 거리가 상관없겠죠. 나무대장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 좋게 관찰하고 유심히 살펴보시는 그런 농장주 분들이라면 욕심을 줄이고 미래에 다가오는 더 큰 기회비용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과감히 나무 선별 작업을 하거나 그 선별 작업 안에 감벌 대상목까지 포함시켜서 과감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나무대장의 방식이고 제가 드리는 밀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해답입니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제가 거듭 강조 드리는 이유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론은 쉬운데 내 나무는 정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모두가 나무재테크 농장을 의욕차게 야심차게 시작하지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나무 재테크가 뭡니까?
순수익, 돈을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행동이죠. 재테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재테크가 되려 내 발목을 잡았을 경우 나는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인데 내 말처럼 참 쉽지가 않겠죠. 대장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은 밀식이 일어나면은 나무 농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밀식으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밀식의 전조 증상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그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영상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으니까 밀식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정보가 궁금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대장의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밀식형으로 무너지고 있는 농장을 매입한 다음에 나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 오늘 예정인 나무만 선별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제거 대상목까지 틈틈이 제거를 해서 밭을 운영을 한다,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많은 참고와 노하우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